자, 오늘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살펴볼게요. 어떤가요? 예, 뭐 어제 미국 시장이 살짝 반등을 주긴 했네요. 네네. 최근에 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FOMC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많은 관심사는 지금 혹시 FOMC 쪽으로 그쵸. 이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뭐 정확하게 지금 시장에 윤곽은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향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쪽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7월 달 정도를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대치에 미칠까 못 미칠까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한 상황들이 국내 시장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잠깐 국내 시장 잠깐 차트 보면서 일단 살펴보죠. 자, 국내 시장 제가 앞서서도 언급드렸습니다. 지난 주에 또 이번 주에 있을 FOMC에 많은 관심들이 모여 있고 그쵸.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네. 시장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이미 이제 과매수권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는 어렵다. 일정한 밴드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2100에서 2150 정도 선에서의 등락장 정도 말씀드렸었고요. 네. 지금 2100선 정도의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지난주에도 또 한번 언급해드렸듯이 현재는 대형주로 지금 시장을 틀어 막아놨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로 인해서 시장은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좀 차익 매물도 상당히 나왔었고요. 그쵸. 일부 종목들이 빠른 순환매에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딥싱크 쪽의 실적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그 정도의 양상이 지금 현재 딥싱크 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퍼포먼스 차트 잠깐 보시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5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시장보다 급격하게 좋은 양상 보였었어요. 예, 시장보다 뭐 대부분 많게는 20%까지도 격차를 벌이면서 굉장히 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시장 수익률과 비슷한 등락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 부분은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이 빠르게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네네. 자, 지금 이제 보시죠. 자, 최근의 양상을 보게 되면 딥싱크 쪽에서 지금 잡아내는 쪽은 뭐 잘 벌어지면 한 7% 정도 격차를 벌이는 것도 있는 반면에 후반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보다 약간 언더퍼폼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딥싱크 쪽에서 현재 학습해 놓은 상황에서 빠르게 시장보다 좋게 형성되어 있던 종목들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차익 매물을 좀 맞으면서 좀 눌림목이 생기고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딥싱크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그래서 그 방향이 이제 잘 맞지 않겠네. 그러면 궤도 수정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일정 부분 시장보다 언더퍼폼하지만 다시 이제 시장을 오버퍼폼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지금 현재 이제 6월 18일입니다. 네. 6월 18일 정도 되면 이제 5월 20일자에 이제 서비스가 됐던 종목이 이제 거의 만료가 다가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5월 20일자를 보고 이제 만기에 들어가는 상황 잠깐 먼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5월 20일자를 보게 되면 최근의 패턴이 이제 잘 나타나게 되는데 5월 20일에서부터 6월 3일까지 시장은 마이너스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5월 20일자에 있었던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죠. 자, 이 국면이 어떤 국면이냐면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이 반등 구간에서도 5월 20일자는 반등을 잘 따라와 줬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대형주 장세이긴 하지만 종목 장세가 같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6월 7일 이후에 이제 종목장이 꺾이고 있어요. 예, 꺾이고 있고 하락 부분이 다행히 이제 5월 20일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요 포트는 하락도 뭐 시장만큼만 하락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강하게 잡았던 종목들이 빠르게 수익이 회수되는 국면들이 있는 포트들이 있어요. 예, 그런 포트들은 다소 좀 시장보다 괴리가 크면서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어떤 시장의 질이 변하는 과정? 약간 간절기 같은 느낌? 예.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안정적으로 다시 포트는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18일부터 19일까지 FOMC 회의에 모든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만큼 그 시장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너무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딥싱크가 워낙 좀 학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시장 흐름 좀 잘 짚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장 상황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랭킹 부분을 둘러보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20일 동안에 랭킹은 어떻게 바뀌었나 잠깐 살펴보죠.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최근 22일 상황 보니까 앞에 KMW나 이런 건 빠져나갔어요. 네, 그렇네요. 예, 종목이 만료가 됐습니다. 네. 예, 만료가 된 포트고 지금 현재는 이제 최근에 20일 동안에 순위 변동이 어떻게 나와 있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위에 상단에 골프존이 올라와 있네요. 네네. 지난 목요일에 한 3등 정도였는데 맞아요. 예, 이제 1등으로 올라왔네요. 예, 골프존. 그다음 밑에 3호가 올라온 게 좀 특징적이네요. 예, 3호. 최근에 대림산업의 이제 자회사 정도로 보시면 돼요. 3호는. 네네. 근데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1, 4분기에도 많이 좋아졌었고 그렇군요. 2, 4분기에도 굉장히 실적이 현재 좋아진 상황입니다. 올해 뭐 매출이 1조 정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현재 이 3호를 기반으로 자회사 실적이 굉장히 괜찮은 대림산업도 최근에 주가가 괜찮은 상황이고요. 네네. 최근에 또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슈튜어시 코드하고 이제 맞물려 있죠. 그래서 그런 펀드들이 대림산업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3호도 당연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가 또 3호한테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있는 거는 앞서서 워낙 뭐 60% 70%짜리 보시다 이제 30%로 내려왔다 싶어서 좀 작아 보이시긴 하시겠지만 뭐 최근에 장상황이면 그렇죠. 30%도 크죠. 괜찮죠. 네. 예, 그래서 골프존 밑에 이제 3호 어떻게 보면 IT가 최근에 좀 밀리는 양상 보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뒤로 이제 파워로직스와 이제 아나페스 정도가 올라와 있고 네네. 그 밑에 이제 휠라코리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뒤쪽에는 이제 네페스와 테스나에서 IT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IT 쪽과 관련된 섹터가 크게 오르질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더불어서 지금 5G도 많이 빠져나갔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시장에서 주도 업종 자체가 이제 쉬는 타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자, 시장에서 쉬는 타임으로 들어가면 최근엔 굉장히 순환매 빠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종목은 차익 매물도 얻어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러한 양상이 현재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약간은 이제 시장의 개별 테마와 이슈가 조금 많이 가미되고 있는 양상을 그렇죠. 보인다라는 게 첫 번째. 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실적 부분이 여전히 앞서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골프존 쪽은 최근에 뭐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지만 52시간 이제 근로제와 관련해서 그쵸.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골프존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회원사가 느는 케이스죠. 그래서 오. 영업점들이 늘어나면서 네. 추가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추가로 많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전에 있었던 어떤 시장을 크게 주도했던 종목들이 잠깐 쉬는 타임. 네. 그다음에 2,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이슈가 조금 반영된과 동시에 약간은 개별적인 뭐 정책 테마나 이런 것들이 같이 끼면서 네. 또는 M&A 이슈 아래 테리포정에는 이런 건 M&A 이슈죠. 그쵸.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되는 구간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 종목의 뭐 테마 쪽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으시겠다 싶고요. 네. 아래쪽을 보게 되면 5월 29일자가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구간대죠. 네. 예, 6.42% 가장 실적이 좋고 이제 만료에 돌아오는 곳들이 뭐 약간 실적 부분, 포트폴리오 실적에서는 약간 밀리는 양상은 있지만 뭐 안정적으로 플러스권에서 잘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골프존이나 이런 종목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5월 29일자는 이제 하방으로 지금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그다음에 3호가 5월 29일자에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더불어서 이제 휠라코리아나 이런 이제 지금은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포트가 굉장히 초반에 강하게 치고 올라갔지만 네. 최근에 일부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에 뭐 코스닥이 요 기간에 대략 2.36%, 네. 코스피가 1.15%인데 한 중간 정도 갑니다. 아,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이런 종목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근데 차익 매물이 빠르게 나갈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이 또 차익이 빨리 돌아오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또 시장보다 조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또 다시 종목 장세로 전환되는 양상 오면 뭐 크게 무리 없이 뭐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6월 4일자면 한 7월 4일 정도에 만료가 됩니다. 한 지금 절반 정도 진행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절반 이후 대부분 20일 정도를 수익률들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정 기간에서의 수익률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후반부에 다시 뭐 시장 분위기 잘 타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서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눠볼게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죠? 예, 여전히 뭐 시장 상황은 아직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2, 4분기 실적 발표까지 갈 때까지는 네. 아마 이런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것 같고요. FOMC 쪽에서 뭐 시장의 기대치 이상의 뉘앙스를 풍겨준다면 뭐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경향은 있겠지만 네네. 아직 사실 이 시장의 전체의 윤곽은 사실 미국과 중국이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맞아요. 크죠. 네. 그래서 G20 정상회담에 관련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까지 갈 겁니다. 재밌는 부분은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를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잠시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6월 10일과 11일, 앞서서는 5월 31일과 6월 3일에 매수를 두 차례 좀 크게 들어왔었죠. 네. 근데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어느 시점이냐면 바닥권 부분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차례 들어왔고 여기서 한 차례 들어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이후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는 한 2,060 뭐 요 정도 선입니다. 네. 여기서 적극적인 플레이는 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양상들을 보게 되면 선물 쪽에서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 기간 동안에 기관들은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외국인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유발시키는 상황이죠. 예, 차익 매수를 유발시키는 상황에서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지금 시장을 털고 나갈 수준은 아닌 상황이죠. 네네. 반면에 이러한 분위기가 그러면 국내만 있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금 가격을 잠깐 보죠. 자, 네. 해당되는 금 선물을 잠깐 보게 되면 네. 그러면- 최근에 금 선물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음. 자, 금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그쵸. 예, 분류가 되는 쪽이죠. 최근에 보게 되면 국내에서도 채권 가격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채권 또 고점 갱신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시장은 공격적으로 지금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와 있기보다는 안전자산 쪽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더 강합니다. 네네. 그만큼 현재 시장이 불안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외국인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도 밸류가 워낙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2050선 아래서는 지금 지지를 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네. 그러면 결론은 당분간 박스죠. 그쵸. 예, 그런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 있는 지표들도 보게 되면 현재 과매수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치고 올라가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주 쪽으로의 수급도 오늘은 살짝 소형주 쪽으로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시그널이 나와요. 네. 이 얘기는 또 당분간 박스권에서의 종목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 딥싱크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렇게 이제 하방에서 뭐 별로 재미없게 움직일 때 딥싱크가 좋은 성적을 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다시 종목 장세로 돌아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딥싱크도 추가적으로 잘 대응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은 구간입니다. 그쵸. 이럴 때일수록 종목들의 모멘텀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2, 4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2, 4분기 어닝 꼼꼼히 챙겨 보시면서 종목 대응들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